안녕하세요. 네, 연세대학교 이철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자기경에 대한 이야기 많이 좀 드렸는데, 이거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경, 여러 가지 그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궁금하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이 논문 소개해 드렸죠, 논문. 예, 자기경에 대한 논문 제가 11년 전에, 2012년에 레저 사이언스 아케이지, 그 당시에 여가 웰리스 아케이지라는, 그 저널에 실었는데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자기경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기경영을 저보다도 먼저 말씀하셨던 구본영 선생님, 네, 돌아가셨죠. 구본영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자기경영 전문가들에 대한 그런 관점도 제가 잘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이철원 교수가 얘기하는 그 자기경이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을 제가 가져온 그 이야기는요, 중년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베이비붐에 대한 연구 자료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중년으로 좀 특화된 말씀 많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중년에게 필요한 그 자기경영 또는 자기를 잘 경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년들한테 이 자기경영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지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뇌의 그 가소성 또는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서 뭐 요즘 나오는 이론은요, 뇌는 죽을 때까지 변화한다 또는 개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우리 뇌가 또 이렇죠. 야, 내 뇌가 굳었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뇌는요,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우리의 신경 가소성 때문에 개발하면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기억력이 제가 고백하는데요, 20대보다 지금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50 중반이 넘으니까 좋은 건 뭐냐면 훨씬 더 지혜가 생겨요. 예전에 지식이 많다면 지금 지혜가 생기고 판단하는데도 넓게 보는 능력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중년이시더라고 절대로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 능력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기회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적 능력을 향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경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픈데 무슨 책이야, 그런데 이 독서 능력이요, 우리 인생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여가 활동이 있는데 이 독서라는 것은 결국 뭐죠? 저자와 나의 대화거든요.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책을 어떻게 읽냐면요, 저는 책을 읽는 방법이 이런 식인데, 저는 하루에 30분씩 무조건 독서를 하는데요, 저는 정말 천재지변이 있어도 독서를 합니다. 무조건 하루에 30분씩을 책을 읽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출근할 때 차를 안 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도 읽고 서서도 읽고요, 앉아서도 읽고, 또는 또 우리 학교 와서 연구실에서도 반드시 책을 뭐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비평서, 제가 전공하는 뭐 여가나 또는 마케팅 서적부터 시작해서 소설,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다 읽는데 30분을 반드시 읽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읽느냐 궁금하시죠? 제가 읽는 방법은 어떻게 읽냐면, 읽고 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이 저자한테 질문하는 형태로 한두 문장으로 항상 질문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한 10페이지 정도 읽고요, 이게 왜 그렇지? 라고 질문을 던져요. 요렇게 읽잖아요. 소설도 그렇게 읽어요, 저는. 소설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그 일본 소설을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한국 소설도 좋아하고, 한국 소설 중에서 이제 김영하 작가 소설을 제가 다 읽었고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전작주의라는 이런 개념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 다음 제가 일본 작가 중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 상당히 좋아하고, 소설가로는 게이고 소설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게이고 소설은 제가 대략 한 20몇 권, 30권 이상 읽었는데요. 지금도 읽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외사랑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하루에 그 30분 읽으니까 저는 좀 빨리 읽는 편이에요. 한 30쪽 이상은 읽는데 10쪽에 맞춰서 질문 2개씩 던져요. 네. 그러니까 소설에서 던져요. 소설한테도 게이고, 시라시노 게이고한테 이렇게 던져요. 아니, 범인이 왜 이렇게 은닉돼 있죠?
아니 이 사람을 범인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탐정은 왜 딴 데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잘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닙니다. 대충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읽었고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 소설책이건 무슨 책이건 읽고 나서 잘 이게 남는다. 그 다음 저는 한 단계로 넘어가서 뭘 하냐면은 제가 쓰는 그 노트에다가 책을 읽고 나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감상평을 또 써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그 책을 돌아가서 그 책에서 본문 내용을 몇 페이지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적어 놓고 또 어떠한 거는 있는 그대로 베껴놔요. 그래서 제가 강의 내용으로 그대로 쓰기로 합니다. 심지어서 그게 소설책이 될 때도 있고요. 또는 심지어서 에세이가 될 때도 있고요. 또는 어떨 때는 또 사회 비평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 내용으로 되고 또 어떨 때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특강할 때도 설명해 주면 우리 대학원생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제가 읽는. 근데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책 읽기 조금 힘드시지만 이렇게 한번 저자한테 질문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저는 너무 좋은 책을 만날 때도 이러기도 합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약간 좀 과장돼서 말씀 인사를 합니다. 이 책에다. 이렇게 좋은 책을 우리 저자가 써주셨구나. 그런 책들이 제가 몇 권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제가 뭐 최인철 교수님 책, 프레임이라든지 서인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호, 뭐 이런 책, 우리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김정은 작가의 에디톨로지 이런 책 보면요, 진짜 그 작가 이 책에다 대고 제가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주는 책들이었거든요. 그런 책들 보면 너무 막 감격스러워. 제가 그 책을 저희 집에다가도 놔두고 저는 그런 책들을요 놀랍게도 한 2권씩 삽니다. 하나는 영어시라도 하나는 자꾸 보고요. 또 질문도 던지고 한 3번 4번씩 읽고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정도 해보시면 좋은데 이 독서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중년에 지적 능력 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쪽 정도 읽고 저자한테 2가지 질문 정도 한다고 좀 생각하고 하시면 집중이 잘 돼요. 네. 그리고 책은 사지 마세요. 우리 중년들 뭐 무슨 돈 많습니까? 도서관에 가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제가 사는 동네에 그 도서관이 있거든요. 구립도서관도 있고 시립도서관인데 도서관 가면 동네 도서관에서 뭐 10권씩 빌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학교 도서관도 자주 이용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뭐 새 책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중고책도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무래도 책을 좀 많이 사는 편인데 그 중고책도 많이 사고요. 또 책을 또 많이 빌려도 봅니다. 도서관에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활용해라. 우리 중년에. 지적 능력 개발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그 지적 능력 강화하는 걸로 함께하는 모임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함께하는 모임이 한두 모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서로 토론하는 모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토론하고 또 식사도 하고 같이 또 와인도 한잔 하고 이런 모임이 있는데 이런 중년에 이런 모임을 가지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모임인데요. 뭐 IT 회사 대표이사님도 있고 제 친구들이 또 의사도 좀 있는데 의사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뭐 신경외과에 대한 이야기, 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제가 듣게 되고요. 뭐 치과의사를 통해서 임플란트 제가 궁금한 것도 좀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요. 뭐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는 뭐 대기업에 또 이제 또 임원으로 있는 친구들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이 한두 모임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뭐 부담되지 않게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또 뭐 경제적으로 다들 또 뭐 쉽지가 않으니까 이거 조금씩 또 각출해서 또 돈도 조금씩 모아놓고 이래가지고 뭐 식사를 간단하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식사하고 또 뭐 술 좋아하시면 막걸리 한 잔 정도 이렇게 하면요 너무 좋아요. 그 저는 지적 능력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책을 읽어라. 2번째는 모임을 좀 만들어 봐라. 그거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요즘은 인터넷에도 모임 들어갈 때 많고요. 그 다음에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모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주 만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분기당 한 번 정도 만나고요. 1년에 한 번 4번 또는 5번 정도 만나는데 그때마다 주제 잡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고 그때 그 이야기했던 걸 저는 나름대로 또 좀 메모를 해요. 그 다음 메모를 해서 그걸 좀 찾아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필요한 지식은 제가 습득하고 그럼 지적 능력 계속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서적 능력 강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서적 능력이 강화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중년이 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중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회사 내에서 입지도 좀 안 좋고 또는 자의반 타의반 우리 또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 좀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다 컸다고 말도 안 듣고요. 그 다음에 애들 그래도 또 애들 또 우리가 계속 또 부양해야 되고 또 어떠한 또 친구들 보면 부모님 또 연로한 부모님도 또 잘 커봐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배우자의 관계가 대부분 좋지만 그래도 또 소홀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뭐 중년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건강도 내가 생각보다 우리 30대보다 좀 20대보다 약해졌다. 이러한 심리적 위축감이 들잖아요. 이때 정서적 능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데 이 사회 자체가 좀 스트레스를 또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좀 전문 용어인데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자꾸 분비되고 제가 아는 사람은 그래서 잠을 못 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불면. 이게 불면이 있고 잠을 뭐 자꾸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도 모르게 화장실 자주 가고 새벽에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 예민해지면 이게 또 신경과학적으로 보면요. 전전두엽의 기능이 좀 약화돼요. 이러면은 악순환이 일어나거든요. 예민해지지. 인지적 기능이 약화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화만 내게 돼요. 우리 중년에 이상하게 버럭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식들한테 버럭하고 친구들한테도 저도 이렇게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걸로 버럭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전하고 달라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서적 능력을 강화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오류 악순환 안 되려면 중요한 거 자기를 경영해야 된다. 그거죠. 자기를 경영하는 방법 혼자 내면의 우물을 팔아. 이게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이 교수가 무슨 얘기하냐. 그런데 이게 혼자 내면의 우물을 파라는 얘기는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만의 시간. 지금도 시간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만의 시간이라는 것은 제가 자기 경영 얘기했듯이 복귀하는 거예요. 내가 요번 주에 뭐를 하고 지냈지? 내가 오늘 뭐를 했지? 그 중에서 한 가지 가장 의미 있는 게 무엇이지? 제가 아는 대학교 어떤 총장님이 대학의 총장을 지내셨던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가오는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하자.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선한 일을 하자. 이거를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이게 남한테 선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긍정하게 되거든요. 나를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완화됩니다. 두 번째, 내가 선한 걸 생각하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요. 이러면 정서적인 능력이 강화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화를 내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좀 여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정서적 능력 강화하는데 중요한 게 달리기나 걷기. 저는 목욕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목욕.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정서적인 측면, 스트레스 이완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걸으면서 세로토닌이 분비될 수 있는 뇌에서 이 세로토닌이 일종의 긍정적인 측면의 호르몬인데 이런 것들이 분비될 수 있도록 햇볕을 보고 세로토닌 분비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울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자기 경영이 왜 필요한가, 우리 중년 삶에서 왜 필요한가를
지적 능력 강화, 그 다음에 정서적 능력 강화.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용이 좋거나 또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시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삶의 비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